노트 20랑 노트 20 울트라랑 이렇게 다르다고? 하긴 우리 엄마 아들이랑 나랑도 혈육이니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하게 갓 공개된 신제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 2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 20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와 노트 20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우선 두 모델 모두 작년 노트 10 때와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립감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손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좀 더 착 감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번에 색상은 노트 20가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그레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고요. 노트 20 울트라가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이렇게 세 종류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그레이 색상은 이렇게 무광 재질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안개처럼 뿌옇게 만드는 헤이즈 공법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매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문이 거의 안 묻더라고요. 아무리 만져도 그냥 깨끗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무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노트 20의 이 헤이즈 디자인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노트 20 울트라의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는 헤이즈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유광 색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같은 미스틱 브론즈긴 하지만 노트 20가 살짝 더 붉은색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색 차이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실물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두 개가 생긴 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두 개가 일단 후면에서부터 카메라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 20에 비해서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부분이 좀 더 크고 웅장하죠? 아무래도 카메라 사양을 좀 더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카메라 디자인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동글뱅이 렌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버튼 위치는 두 모델이 굉장히 비슷해요. 측면 버튼과 볼륨 버튼 모두 오른쪽에만 들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손에 딱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측면 버튼 위치로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심 슬롯이 있고요. 노트 20에는 유심 전용 슬롯만 있다면 노트 20 울트라에는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에만 외장 메모리를 최대 1TB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기존에는 오른쪽에 있던 S펜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옆에 스피커, C타입 USB 단자, 마이크는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늘 그렇듯이 노트 20가 노트 20 울트라보다 조금 작아요. 이번에는 두 모델이 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렇게 겹쳐놨을 때도 지금 노트 20가 앞에 있는데 울트라가 그다지 그렇게 튀어 보이지 않죠.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보시면 노트 20는 S20 플러스와 거의 비슷하고 노트 20 울트라는 S20 울트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둘 다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확실히 좀 크기도 하고 무게도 좀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손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손이 좀 큰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번 노트 20 시리즈는 크기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16g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크기나 무게보다는 성능, 그리고 가격, 디자인적인 약간의 차이,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노트 20는 플랫 형태고 노트 20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점점 베젤을 줄여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양옆은 물론이고 위아래까지 베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베젤리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엣지 패널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가 되더라고요. 터치 민감도 같은 거는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케이스를 끼지 않고 사용을 할 때는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랫 디스플레이를 더 좋아하는데 노트 20도 플랫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베젤이 정말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완전 시원시원한 풀스크린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노트 20가 6.7인치, 노트 20 울트라가 6.9인치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노트 20는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하고 노트 20 울트라는 WQHD 플러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화면 주사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노트 20는 60Hz까지 지원하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화면 주사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면 재생 빈도수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화면을 1초에 몇 번이나 깜빡거리느냐를 뜻하는 말이에요. 60Hz는 1초에 60번을, 120Hz는 1초에 120번을 깜빡거리는데요. 화면을 빠르게 깜빡이면서 보여줄수록 화면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S20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20Hz 주사율은 화면 해상도 FHD 플러스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노트 20 울트라에는 어댑티브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일종의 자동 가변 주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화면 주사율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120Hz로 보여주다가 24프레임 영화를 볼 때는 24Hz로 보여주고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의 설정에 따라서 뭐 60Hz나 120Hz 같은 고주사율로 보여준다거나 항상 디스플레이를 켜서 뭐 시계 같은 걸 표시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이미지는 30Hz로 시계는 겨우 1Hz로 표시를 해가지고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실 화면 주사율이 높아지면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주사율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배터리 효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이디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능은 노트 20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S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노트 20는 반응 속도가 0.026초이고 노트 20 울트라는 무려 0.009초입니다. 펜을 그으면 0.009초 만에 그 펜을 그은 선이 화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0.009초 반응 속도는 A 브랜드의 태블릿 있죠? 그거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에서 그 A사의 전자연필 있죠? 그거 펜슬. 그거 중에서도 2세대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반응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빠르다는 것. 120Hz의 화면에 이 S펜으로 글씨를 쓰면 와 진짜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근데 제가 악필인 게 좀 노트야 미안해 내가 악필이라서. 그리고 이번에 S펜에 제스처도 추가가 됐습니다. 총 5가지 제스처가 추가가 됐는데요. S펜에 있는 이 측면 버튼 있죠? 이 측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삑삑 꺾어주면 홈 버튼처럼 홈으로 돌아가고요. 오른쪽으로 삑삑 꺾어주면 최근에 사용하던 앱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앱 간 전환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삑삑 꺾어주면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캡처 기능이에요. 이 스마트 셀렉트를 딱 켜시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그리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혹은 GIF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대로 화면을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그재그를 해주시면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바로 메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을 때나 아니면 이제 자료 조사 같은 거 하시다가 바로 캡처해서 뭔가 쓰고 싶다 이렇게 지그재그 하시고 메모를 해서 저장해 주시면 아주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잘 쓰면 정말 스마트하게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삼성 노트 앱으로 가보시면 필기할 때 실시간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클립 모양을 눌러서 음성 녹음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있거나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막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럴 때 이렇게 녹음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녹음을 딱 완료하고 나면 다시 듣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특정 필기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었는지 딱 그 시점의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노트 10 때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렇게 또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강의 폴더, 이렇게 폴더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폴더 안에다가 내가 쓰는 메모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이제 분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저장할 때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업무용 말고 게이밍용으로도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번에 협업을 했는데요. 스트리밍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엑스박스 게임을 노트 20에서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제공합니다. 평소에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20Hz의 가변 주사율부터 해가지고 대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 20 울트라로 선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노트 20 시리즈부터는 무선 덱스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편하게 멀티 스크린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상단에서 퀵 패널을 내려보시면 덱스 버튼이 있어요. 이 덱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TV에 덱스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주변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TV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 가능한 디스플레이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바로 주변에 있는 스마트 TV와 연동이 되면서 무선으로 덱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TV 화면이랑 연결을 해두면 스마트폰을 터치패드처럼 사용을 해서 막 커서를 움직여서 그 TV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한 번에 막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TV 화면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른 화면을 띄워놓고 스마트폰으로는 또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100배 줌, 엄청 멀리까지 막 달 촬영도 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였잖아요. 근데 그 100배 줌 기능은 이번에는 빠지게 됐고요. 그 대신에 울트라에는 50배 디지털 줌과 5배 광학 줌이 적용이 됐고 노트 20에는 30배 디지털 줌과 3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이 탑재됐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S20 울트라 때 들어갔던 100배 줌은 진짜 찐으로 오버스펙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50배 줌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 줌 영역에서는 흔들림도 꽤 심하고 노이즈도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찍어도 광학줌 영역에서 이 정도로 당겨서 찍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20 시리즈의 키포인트였던 TOF 센서가 노트 20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노트 20 울트라에는 레이저 AF 센서가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있던 TOF 센서는 좀 더 고난도의 AR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을 했다면 이번에 들어간 레이저 AF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서 사용될 만한 센서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F 센서는 빠졌지만 여전히 라이브 포커싱 같은 것들은 다 적용이 잘 되고요. 보케 기능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10메가픽셀의 f2.2 카메라가 탑재됐고 빠른 AF를 지원하는 듀얼 픽셀이 적용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노트 20가 12메가픽셀의 f1.2 광각 카메라, 64메가픽셀 f2.0 망원 카메라, 12메가픽셀의 f2.2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108메가픽셀, 1억 800만 화소죠. f1.8 조리개의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f3.5 조리개의 망원 카메라, 12메가픽셀 f2.2 조리개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나머지 스펙도 다 살펴볼게요. 우선 AP는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플래그십에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느냐 엑시노스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낼 때 계속해서 5G 전용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VR, AR 이런 것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칩셋 성능에서 봤을 때 그래픽 처리 성능이 더 뛰어난 건 엑시노스보다 스냅드래곤 쪽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5G 전용 모델로 공략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 스냅드래곤 칩셋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내 모델에 지난 S20 시리즈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865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램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노트 20는 8GB 램, 노트 20 울트라는 12GB 램이 탑재됐고 두 기종 모두 내장 메모리는 256GB지만 노트 20는 외장 메모리 슬롯을 지원하지 않고 노트 20 울트라는 최대 1TB 외장 메모리 슬롯을 지원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두 기종 간에도 차이가 꽤 있죠. 이 차이점들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선 크기와 무게의 차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크기뿐 아니라 플랫과 엣지 그리고
그리고 해상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 20는 FHD 플러스까지만 되고 노트 20 울트라는 WQHD 플러스까지 지원이 된다는 점.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는 동일하지만 후면 카메라에는 줌 성능과 센서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노트 20는 3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과 3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하고 노트 20 울트라는 5배 광학 줌과 5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CPU는 두 기종이 동일하지만 램 용량은 노트 20가 8GB, 노트 20 울트라가 12GB로 차이가 있고 외장 메모리 슬롯도 노트 20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노트 20 울트라에는 최대 1TB까지 확장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 슬롯이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4300mAh, 4500mAh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주사율에도 차이가 있죠. 노트 20는 60Hz까지만 지원하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120Hz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디스플레이, 자동 가변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기능이나 스펙면에 있어서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은 건 사실인데요. 가격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 후면 디자인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적합한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하면 직접 사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께 더 자세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이 아직 2가지가 남았는데요. 우선 요 뒤에 있던 요것, 이번에 갤럭시 무선 이어폰 중에서 최초로 오픈형 디자인이 나왔죠. 드디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삼성 케어 플러스라고 해서 삼성에서 직접 만든 보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 케어 플러스가 꽤 지원 범위가 넓더라고요. 파손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분실했을 때, 그리고 보증도 연장할 수 있고 방문 수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삼성 스마트폰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과 재밌는 전자기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